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6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FOMC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중국 선전과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가 가능해지는 선강통이 연내 시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선강통 실시 방안이 비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거래 준비 절차를 거쳐 올 11월에서 12월 중으로 선강통 시대가 본격 개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이 사업 시행 첫날인 어제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4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5월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공장 매매 계약을 맺은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농기계 제조업체 동양물산 등 4사가 16일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 대상기업 지정을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국내 일부 산업의 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어졌나 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모바일 디램 시장에서 올해 2분기 점유율 61.5%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17일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모바일 디램 매출 24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9.4% 늘어난 수준입니다. 점유율 역시 61.5%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디램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시장,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연내에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하락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연일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닷새 만에 204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화 강세도 최근 가파르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 점검해 보시고요.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장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에 오늘 낙폭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0.47% 내린 20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2045포인트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잠깐 반등해서 2047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바로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2040선 이탈하고 2033포인트까지 장중에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소폭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전환하기에는 먼 곳으로 보이죠. 0.47% 정도 하락하면서 2038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어제 매수 물량이 줄어들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47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7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장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773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현재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69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697포인트에 700선 이탈하면서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6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장중 저점이 688포인트로 69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20일 이평선까지 하회하게 되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모든 주요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도 어제보다 깊어졌죠. 1%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6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484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오늘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억 원 정도 소폭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이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또 수출주의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6원 가까이 오르면서 1108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외국인 순매도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들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환율 트랙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00원 선대에 내려와 있다는 점은 수출주에 대한 부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매출 증가가 좀 제한적인 가운데 이익률 개선이 실적 개선의 주된 동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환율 효과가 약해진다. 특히 1120원대에 머무르게 된다면은 전년 대비 변화율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레벨 다운된 환율로 인해 수출주 실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반등을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이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가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도 내려도 시장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경우 일각에서는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여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12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플러스 완전하지 않는 한 당분간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IT, 자동차 쪽으로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수출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은 후퇴시키는 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의 방향성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00원 선 밑에서 오랜 기간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90원대에서 언제든지 반등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좀 주춤해지거나 아니면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중요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최고가를 앞두고 주가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매수세는 꾸준한 가운데, 패시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업종이나 종목별 전략을 펼치는 그런 쪽에서는 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그동안 많이 샀던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 효과 반감의 가격이나 밸류 부담이 크다는 점이 외국인 차익 실현의 타겟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에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패시브, 액티브 자금은 출회되면서 이제 타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이나 종목은 가격, 밸류 매력도가 높은 업종이나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점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가격 메리트가 높은 통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의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실질적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철금속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 밸류 매력도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있는 업종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통신, 화장품, 특히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쪽으로 전략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7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현재 시각으로 17일 공개가 되는데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한다 안 한다 뭐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의 발언에 미국 증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여파가 코스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미국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처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기대감이 상당 부분 녹아 있다면은 거꾸로 악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변수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가 될 수 있겠고, 좀 길게 본다면은 작년 7월 말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크게 흔들린 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연준 의장의 발언, 특히 내일 새벽 공개되는 7월 FOMC 회의로 결과에 따라서 코스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발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 변동성 확대,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 7월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의견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면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업종별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유입될 경우에는 그동안 잘 나갔던 신흥국 증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변동성에 대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기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늦추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실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 특징 주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조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흐름을 좀 파악하고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일단은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가 지금 하락 중에 있다라는 이제 사실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일단 오늘까지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어저께 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은 코스닥, 이제 코스피부터 좀 살펴본다면
본다라면은 코스피는 2037.14포인트에서 현재 0.51%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단기 좀 고점을 찍었고 이제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던 2050포인트까지 한 번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63포인트까지는 올라갔지만 이제 거기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단기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할 경우는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횡보를 거치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지금 완전히 뭐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일부는 이제 단기 조정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삼성전자나 뭐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물산이나 네이버,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뭐 LG화학들이 전부 다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특히 뭐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현대차나 그리고 삼성생명 등 이제 종목들이 1%대, 3%대 좀 상승이 나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 한다면 2000포인트에서 재반등이 나올지 한번 기대는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뭐 계속해서 뭐 이제 고점이 돌파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는 조정이 받는다라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이제 다른 해외 증시 변수와 이제 맞물려서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최소 한 650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인데요. 보통은 이제 한 680포인트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이제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직관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코스닥도 한번 관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이제 0.27% 보합권 쪽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뭐 카카오, 메디톡스가 오늘 3%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 코미팜이 각각 뭐 2%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서는 오늘 휴젤이 조금 8%까지 좀 상승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은 좀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도 많이 올랐던 이유를 굳이 찾자라면은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그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 좀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충분히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 장중에는 13%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이제 8%대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종가까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슈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행 첫날이었던 원샷법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행 첫날 총 4개의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한화케미칼 그리고 유니드 1호 기업이었던 동양물산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이 이미 시작이 됐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향후 또 산업계 원샷법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자율적 사업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 펀더멘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이렇게 된다면 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원샷법 어떠한 법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서 증시 영향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샷법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좀 길어서 한번 써왔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재고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제 기업 합병 뭐 분할 뭐 절차들을 규제를 좀 감소해주는 이제 특별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 법이죠. 기업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이제 법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세금이나 기업 합병 인수가 이제 절차가 간소화가 되게 되면은 기업은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이제 종속회사든가 또는 자회사를 쉽게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매물로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중에서는 굳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이제 원샷법의 1호 대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한화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015년부터 잘 올라왔었지만은 이제 원샷법이라는 오늘 이슈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뭐 이제 1.67%까지 올라왔고 이제 종가에는 0.37%, 현재가가 0.40%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회사나 이제 자회사를 조금 이제 그동안 공급 과일 이제 화학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이제 케미칼 쪽이잖아요. 화학 쪽이다 보니까 이제 종속회사를 다른 데에다 처분을 쉽게 할 수 있고 또는 신사업을 위해서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이슈로서 매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 붙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현재 단기적으로 좀 보다면 23,000원까지는 한번 떨어져 봐야지 그때부터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선별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양물산 역시도 뭐 이제 이번에 좀 이슈가 붙어서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뭐 이제 동양물산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2012년부터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받고 2015년을 이제 분기점으로 이제 상승 전환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이슈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오르는 종목에서 이슈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12%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팔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따라 붙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양물산이라든가 뭐 동양물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재고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동양과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네요. 동양이나 뭐 동양철강, 뭐 동양네트워크, 뭐 동양시멘트 정도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이 네 기업만 이제 4개의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코스피 중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한 종목이 절반 정도로 합니다. 네. 코스피 종목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거기 중에 한 300개 종목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종목의 특성, 이제 한 종목에서만 이제 특혜를 받는 것이보다는 대부분 종목에서 특혜를 받기 때문에 따로 원샷법에 의해서 뭐 주가가 뭐 뛰거나 뭐 급등, 이상 급등세를 좀 보이기는 힘들다라고 의견을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단기적인 수혜 정도만 가능하겠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세하게 분석하기 전에 먼저 강세 업종, 약세 업종들을 좀 나누어서 간략하게 흐름만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이 뭐가 있었죠?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파워로직스나 3일기업공사, 이제 홍채인식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는 이제 3일기업공사인가요? 3일기업공사가 아니죠. 3일기업 이제 3번 정밀전자죠. 3번 정밀전자기업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7%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시겠는데 예전은 이제 갤럭시 이제 S7 노트가 출시됨에 따라서 홍채 인식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좀 따라붙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홍채 인식이 좋고 이제 신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테마를 좀 잡힌다 하더라도 가격이라는 것이 리스크 대비해서 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는 것은 좀 위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차라리 이제 같은 이제 테마주에 속해 있는 이제 파워로직스 정도가 좀 더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간략하게만요. 네, 가격 정도 한 4,100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 업종들 좀 자세하게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7월부터 꾸준하게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살짝 연구원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또 저평가 매력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긍정적인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멘토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SK 뭐 텔레콤, LG U+도 한번 볼게요. 잠시만 보도록 하겠지만 LG U+, 그다음 KT가 있는데 일단 오늘 오른 것 자체로 좀 이슈를 좀 둔다라면은 아무래도 KT나 LG U+나 또 KT NG도 있거든요. 그리고 SK 텔레콤은 내수주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영향을 좀 덜 미칩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이 네 종목, 내수주 관련 종목이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반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잘 안 빠지고 잘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이제 SK텔레콤 종목을 한번 보시면 보통 이제 이 검은색 선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좀 싸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검은색 선에서 얼마 전에 이제 나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KT 역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이제 연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5년 연속으로 좀 빠지다가 2016년부터 양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연도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연도부터 조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큰 돈을 들고 있다라는 분, 이제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큰 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LGU 플러스도 오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LGU 플러스는 이제 KT나 SK텔레콤보다는 조금 이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KT와 SK텔레콤을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뭐 내수주 관련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길게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홍채 인식 관련주들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에 또 세계 최초로 홍채 인식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별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살펴봤었던 삼보원 정밀전자는 오늘도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서 전략도 챙겨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장주가 3본 정밀 기업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홍채 인식 관련주는 이제 대장주 쪽이라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것은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본 정밀 정자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RS도 얼마 전에 상당히 상한가가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을 새로운 종속회사로 좀 들어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RS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동반해서 조금 상한가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갭을 좀 뛰더니 이제 바로바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RS 좀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와야지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관련 종목에서는 파워로직스 아까 말씀드린 뭐 한 4,100원 정도 내려오게 되시면 네.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갤럭시 S 노트까지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 거기에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슈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기보다는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종목을 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경민 팀장님과도 살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으로 통신과 함께 또 화장품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평가 매력에 외국인 수급같이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평가였는데 화장품 업종들 아직까지 주가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에서는 또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실적 호재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었거든요. 이 정도면 또 저가 매력이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저께 한국 화장품이었나요? 한국 화장품이 이제 상당히 한국 화장품만 어제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뭐 크게 올라갔은 못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죠. 마이너스 9%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번을 겪으면서 다음 주도 겪어봐야 됩니다. 이제 거래량을 돌파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따라 붙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슈다 앞으로 저가 메리트다 해서 또 들어갔다가는 좀 크게 손실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제 이런 점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시간을 걸치면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이 워낙 이슈를 받았죠. 제약바이오하고 이제 화장품 쪽 그리고 IT 쪽이 우리나라 2015년도를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지고 다른 업종들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은 조금 피하셨으면 네. 좋겠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장품 관련 업종 멘토님께서는 지금은 관심 갖기에는 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평가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음식료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심 그리고 오리온 오늘장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리온은 2분기 실적 부진에 또 52주 신저가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도 2분기 실적 부진 속에 오늘장 7%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일단 농심하고 이제 오리온이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가 좀 있는데요. 가장 수출 비중이 좀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앞으로 제가 이제 시장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이제 나오면서 오리온 매출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늘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4%까지 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뭐 77만 원에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거래량을 좀 같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농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제 떨어져야 될 종목에서 이제 떨어질 명분을 좀 크게 확대시켜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락을 좀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번에 실적이라는 내용을 덧붙여서 좀 크게 하락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30만 원 미만으로 좀 떨어져 봐야지 저가 메리트가 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농심에서 뭐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떨어졌기보다는 원래 이제 2015년을 고점을 찍고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명분이 정확한 이유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지금 뭐 30만 원대까지 좀 떨어져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으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관심을 보다가 이제 수급이 다시 좀 호전이 되거나 또는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린다라면 그때부터 매매를 좀 다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타이어주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주, 한국타이어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급등하는 가운데 또 넥센타이어 그리고 금호타이어까지 동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타이어주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일단 보도겠습니다. 이제 타이어 쪽이 이번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분기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는 내용인가요? 이제 타이어 쪽이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좀 나왔다라고 하네요.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4% 좀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이런 이슈들이 잘 올라가게 되는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에 내려오게 되면요. 가격에 메리트가 생기게 되고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작은 호재가 동반이 된다라 하면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은 많습니다. 근데 분기 실적 발표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나오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발표가 좋게 나오는 종목이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 잘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타이어가 지금 가격적으로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는 뭐 타이어 같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긴데요. 뭐 지금 뭐 따라 붙기는 뭐 추천을 좀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개별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 하이타워부터 살펴볼까요? 자산 매각해서 현금을 한 36억 정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한양 타이어가 지금 현재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워낙 많이 빠지거나 또는 단기간에 좀 여러 차례에서 급등을 거친 경우가 환기 종목,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라는 이제 사인이 좀 들어왔는데 환기 한양 타이어 종목을 한번 큰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과거 2006년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나온 뒤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게 2015년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여전히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횡보를 거쳐야 되는데 단기간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본다.
본다라면은, 이제, 자산을 좀 매각을 해서, 뭐, 35억 정도를, 이제, 35억인가요? 36억 정도를 현금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현금화를 했다라는 측면은, 이제, 신사업을, 이제, 다시 영위할 수 있는, 이제, 돈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채를 갚아낼 수 있는 상황 가능성이 남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이제 기업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한계 종목이니까 따로 추천드리지는 않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 부진함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양 하이타워 주가의 움직임 먼저 살펴봤고 이번에는 금호석유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황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호석유의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화학주 동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호석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를 좀 본다라면 이 단독을 좀 본다라면은 이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보통 이제 실적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은 2분기를 좀 본다라면은 64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말이 참 모호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크게 증가한 것들은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2%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네. 가격이 어디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반영하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자, 금호석유를 좀 본다라면은 먼저 일단은 이제 유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좀 차트를 좀 본다라면은 유가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연봉 차트를 좀 본다라면은 이제 2년 동안 떨어지고 1년의 짧은 양봉이 나온 뒤에 그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부터 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화학 쪽이나 케미칼 쪽 그리고 네. 석유 쪽이 정제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분기 실적이 추가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신사업이나 또는 전년 동기에서 흑자 전환을 한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뭐 석유, 화학, 뭐 케미칼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케미칼 쪽에서 좀 굳이 좀 종목을 뽑는다라면은 TK 케미칼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목을 뽑을 때는 대형주를 좀 뽑기보다는 이제 그 종목의 수혜가 입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 관련주나 또는 거기에 따른 소형주를 좀 뽑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 케미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란에 관해서 이제 이란에 케미칼 이제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추천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의 움직임 확인해 보면서 화학주 전반적인 전망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한 업종 중 절반이 또 화학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과 함께 수급 모멘텀까지 겹치고 있는 호재가 넘치고 있는 화학주인데 긴 시각으로 들고 가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TK 케미칼 그리고 한화 케미칼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개별주 가운데 또 휴젤의 움직임도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실적에 초점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휴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휴젤의 움직임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상당히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뭐 분기 실적이 다른 것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흑자 전환을 한 것도 있고 전년대기 동기에서 오히려 적자가 난 경우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이게 모호하다라는 것을 가끔씩 느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기관과 외국인이 매매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나? 그거를 확실하게 뭐 이제 방정식으로 좀 잡아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내용을 좀 찾는다라면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일 때
또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갔을 때 이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휴재를 좀 나오는 거, 거래량은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3%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한 번은 꺾이면서 8%까지는 멈췄고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갭을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 실적 발표는 공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실적 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실적을 가지고 매매하기는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재의 움직임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즘 환율의 움직임도 그렇고 또 성수기도 겹치게 되면서 항공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장 흐름을 보였었는데 대한항공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진해운 리스크 부각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한진해운에 대해서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투자 심리가 강해지면서 또 주가의 움직임도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대한항공이 이제 또 한진해운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같이 이제 하락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석 좀 본다라면은 먼저 기업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분석을 할 대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순이익이 아무래도 4년 거의 가까이 뭐 적자가 나는 종목에서 뭐 분석이 따로 필요할까라는 이제 필요가 있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지금 뭐 딱 이제 차트만 보고 5분 안에 제가 이제 환율적인 측면, 유가적인 측면을 다 분석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는 거, 물론 그게 이제 어렵겠죠. 물론 단기간 내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근데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에 분석을 해서 좋다. 근데 4년 연속 적자네 투자할 거니 아니요. 그럼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공주 관련해서 이제 종목 구지를 좀 추천을 드린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아시아나항공은 장점이 있는데 가볍다라는 장점과 현재 이제 주가가 좀 싸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 매각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진 않고 그 종목 중에서는 좀 세중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입니다. 세중을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공주들 전반적인 움직임까지 살펴보면서 세중에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평가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번 삼성물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2%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14만 원 돌파한 이후에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비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순전히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에 좀 비하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뭐 욕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현재 뭐 삼성이라는 이제 메리트, 이제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하면 끝내주지 가장 좋지 누가 삼성물산이 안 좋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순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크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강하게 좀 매집을 한 뒤에 이제 주가를 의도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럴 대상이 아직 그 기간이 포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봐도 기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통계적 데이터가 쌓이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누가 들어와서 강하게 매매를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제 예상은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그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서 떨어질 경우는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전혀 잡히질 않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물산은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홀딩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본전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지금 신규 매수는 당연히 제 기준 관점에서 본다면 추천드리지는 않다라고 보겠고요. 뭐 계속해서 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면 뭐 지금까지 좀 자리를 지켜왔던 자리는 한 15만 원대까지는 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15만 원까지는 이제 최소한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15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그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겠다는 평가시고요.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 내시고 나오시는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SBS 한번 살펴볼까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주가 오늘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저점 부근 거의 다 온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자, SBS가 이제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네. 이제 저점에 좀 내려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뭐 따로 기술적 분석을 좀 본다기보다는 그냥 직관력,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봐도 지금 이제 반복하는 그 패턴 속에서 저점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SBS, MBC, 뭐 KBS 해가지고 이제 리우 올림픽 관련해서 조금 이슈를 받아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전부 시장은 전혀 냉랭했던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 뭐 반응은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보통 이제 실적 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LG 디스플레이 보통 이제 누군가는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또는 뭐 신문 뉴스에서는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핑계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두렵게 만드는 이슈를 좀 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제 업종들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는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니 중간 때부터 실적이 이제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모든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 역시도 지금 지금 실적이 당장은 안 좋은 건 이미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끝났고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주가 저가 메리트와 동시에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또 샘표와 샘표 식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할 상승하게 되면서 샘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샘표 식품도 현재는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은 나쁘지는 않은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샘표에 대해서는 차 음료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 같이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샘표가 이제 차 음료 이제 관련해서 원샷법을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좀 신사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샘표 식품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이제 봉이 몇 개 없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표 식품 같은 경우는 샘표가 그렇게 오르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보통 상장한 기업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뭐 특별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본다면 뭐 한 10개 중에 9개는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단 하나만 이제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바라보시고 이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투자 방식이라기 때문에 뭐 샘표 식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기업적인 측면이 좋지 않느냐. 근데 상장한 종목은 다 기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종목의 이제 규제를 좀 본다라면은 자본 규모가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유보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장한 종목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기준을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고, 이제, 상장한 지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샘표식품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좀 보합권 쪽에 약간 한 2% 정도 보합권 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앞으로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뭐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위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항상 이런 종목 들어가시다가 종목 상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좀 지키고 이제 자꾸만 좀 싸게 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이제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종목 상담에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꾸준히 해왔지만 항상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슈인데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온 경우가 99명, 100명 중에 99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가운데 이번에는 한번 한라홀딩스 살펴볼까요? 역시나 2분기 호실적이라는 실적 재료가 있었고요.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현재는 한 3% 정도 상승 중인데요.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자, 한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종목이 좀 들어오네요. 그쵸? 제가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5초 만에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딱 차트만 보고 5초 만에 판단해서 예, 아니오가 결정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을 보는 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한 종목에 무슨 이 종목이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하루 이상 꾸준히 봐야 되는데 5초 만에 본다라는 거 사실상 이제 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만 이제 해서 제 기준 관점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는 기업 분석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분석은 상당히 좋네요. 이번 분기도 잘 나왔습니다. 이제 분기가 잘 나오면은 악재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검은색 선에 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잘 올라가는데요. 근데 검은색 선에 좀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따라 붙는 것은 여전히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좀 이제 이런 지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복잡합니다. 뭐 이제 비늘 같죠? 뭐, 이제 물고기 비늘 같은데, 보통 이런 자리가 잘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 올라와 있죠. 근데 위에 있는 종목은 다시 결국에는 이제 통계적 접근을 좀 한다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단기간 내에 지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는 통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따라 붙기는 힘들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 75,000원, 정고점 라인은 한 75,000원 정도에서 팔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세일즈에서 추천하셨던 예림당 장 마감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AS를 잠깐 받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림당은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보통 예림당은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그 Y라는 종목 있어요. Y 시리즈. 왜 시리즈 있잖아요. 인체 신비는 왜,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옷을 왜 입을까, 뭐 이런 이제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왜 있잖아요. 그런 시리즈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은 상당히 거기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이 이제 가장 요즘에는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6%대, 8%대가 나오고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자리 좀 싼 자리들에서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투자 방법이면 투자 방법이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따라 붙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가장 이제 그 변환점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4,000 얼마죠? 4,100원이었나요? 4,100원이었나요? 한 4,500원? 4,600원 정도 내려오시면은 그때 매매를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림당 AS까지 모두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종가 공략주 계속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를 짚어드리는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윤철환 대리 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저는 이제 탑 엔지니어링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탑 엔지니어링은 이제 시가총액 한 1,100억 정도, 그다음에 한 PER이 한 10 정도 지금 잡혀 있는 회사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잘 이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좀 회사 기업 개요를 좀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LCD, LED 제조 및 이제 OLED 이제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공정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인데, 뭐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이름은 어려운데 뭐 GCS라든지 어레이 테스터 등의 장비가 있고, 사실 이 회사가 좀 유명한 거는 LCD 제조 장비 중에서 핵심 장비인 디스펜서가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탄소 나노 이제 튜브라든지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탑 나노시스라든지, 최근에 지금 갤럭시 노트 7에 나와 있는 홍채 인식, 그것 때문에 지금 유명한 이제 파워로직스 등의 이제 회사를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투자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바닥권에서부터는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제 뭐 크게 뭐 이유 없이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 이 기업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
이라든지 성장성 모두 지금 다 지금 충족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히 좀 이제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LCD 이제 공정 핵심 장비 이제 디스펜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다음에 홍치인식 관련된 이제 파워로직스 지분을 31%나 지금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및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로부터 이제 장비 수주를 좀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 이제 중국 수주를 지금 지속하고 있으면서 개발 중인 OLED 실적도 이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세히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잠시만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탑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국내 및 이제 중국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로부터 이제 장비 수주를 좀 잇따랐는데, 상반기를 매출로 봤을 때는 이제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30% 정도 이제 안팎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도 이제 작년 상반기 한 520억 정도 잡혔는데, 올해 제가 지금 물어본 바에 의하면은 한 68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이제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호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제 내용 자체가 LCD 공정에서 쓰이는 액정 주입 장비에 이어서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절단 장비까지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사 장비, 그러니까 LCD 분사 장비는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출, 그러니까 LCD 절단 장비 분야인데, 일본 경쟁사에 의해서 한 2위 정도 하고 있다가 올해 정도 이제 말까지 되면 한 1위까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좀 잘 나오는 반면에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는 역시나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수출 자체가 좀 잘 되고 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자체가 디스플레이 설계를 좀 활발히 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사 장비라든지 절단 장비라든지 다 이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어서 경쟁 우위도 좀 있고 계속적으로 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OLED 장비도 이제 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요게 또 이제 좀 실적으로 이제 잡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지금 스마트 레이더 요거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사 장비라든지 절단 장비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이제 주력 사업으로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뭐 내용이 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체 움직임이나 뭐 호흡, 심박 등 이제 신체 정보를 이제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라든지 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제 보안 등의 다양한 좀 분야로 좀 이용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계열사들, 파워로직스라든지 탑나노시스라든지 연계해가지고 시너지까지 지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제 부담된다면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오늘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한 6% 정도 하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장 5% 가깝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좀 가능할 네.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제 이거 좀 준비해놓고 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이제 기다렸었는데, 특이사항이,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서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런지 오늘 좀 바로 반등이 좀 좋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격 하락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무난하겠다라는 평가이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오늘 좀 반등이 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더 높게 보고는 있지만 이미 좀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6,500원. 그 전고점 그 저항선
이제 뚫었을 때가 6,500원이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보고 나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업종이 이제 상반기 때 좀 이제 잘 간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종목은 이제 늦게 올랐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급등처럼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예상 PER도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좀 조정 시에는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최근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그때그때 매수하시는 거 괜찮겠고요. 목표 가격은 10,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오늘 종가 공략주의 한국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 한 4분여 앞둔 상황인데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0.2% 하락한 204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2040선까지는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확인해 볼까요? 어제 8거래일 반의 코스피가 하락이었고 오늘장 추가적인 조금 낙폭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204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출발은 2045포인트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잠깐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요. 바로 하락 전환해서 장중 계속 2040선 하회하면서 저점 2033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머리를 드는 모습이죠. 0.34% 하락 2040포인트 현재 지켜지면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장중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꾸준하게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지수는 결국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외국인 쪽에서 현재는 29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7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고요. 개인만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38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어제 반등 이후에 오늘은 다시 하락 이렇게 하루하루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156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 눈앞에 두고 주가는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전력 0.85% 정도 하락인데요.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전의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단 일각에서는 실적 약화는 원화 강세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현대차는 1.5% 반등합니다. 13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요. 삼성물산 14만 원 돌파 이후에 주가가 조금 부진하죠. 1.3% 정도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현재는 보합권에서 진행 중인데요. 전체적인 장흐름 이후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도 장중에는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보합권까지 지켜주면서 79만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39% 반등, SK하이닉스 0.7% 하락, 아모레퍼시픽 0.9% 정도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2.5% 정도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0.8% 정도 하락해서 69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출발은 697포인트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690선 이탈하면서 688포인트에서 움직였는데요. 장중 꾸준히 69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690선을 회복해 주는 모습입니다. 693포인트 가리키면서 0.73% 하락으로 동시호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일단 121평선 등 주요 이평선은 모두 하락한 지수대고요. 다음 수급 확인해 볼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와 개인의 매수, 코스닥과 코스피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서 오늘 좀 관망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51억 원 정도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 454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67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8월
17일 수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마감 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양시장 마감 어떻게 됐는지 조비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잘 마감이 된 듯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전장보다는 조금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2041.38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31% 좀 종료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밑꼬리를 좀 심하게 좀 남기고 이제 종료가 되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번 이제 오후장부터는 조금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내일장을 예상하기엔 상당히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해외 변수, 미국 증시도 이제 개장이 돼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개장이 좀 돼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고 나서 매매를 하셔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자리가 좋은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뭐 특별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뭐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뭐 해외 변수, 이제 해외 지수를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것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693.7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74%까지 좀 하락을 한 채 마감이 되었네요. 자, 일단은 뭐 마이너스 0.74%면은 작은 폭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절을 치는 종목과 안 쳐도 될 종목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뭐 개인이 좀 힘들다라면은 저희 이제 서울경제에 전화를 좀 주시거나 아니면 SCTV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간단하게 좀 수급도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수급을 좀 바꿨습니다. 외국인은 아까 동반 매도였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였는데, 외국인은 이제 다시 또 매수세로 좀 전환을 했네요. 137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여전히 마이너스 87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역시 뭐 이제 438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이 홀로 매수를 계속 지속을 했는데요. 518억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뭐 23억 그리고 436억을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가총액은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관망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는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마감 상황을 짚어보면서 전략도 아주 짧게 들어봤는데요. 양시장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다라는 말씀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해외 선물시장 동향도 짚어보는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1.3% 이상 오늘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07원 20전인데요. 오늘 보면 1.38%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뉴욕 연방준비 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책 금리가 9월 중 인상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됐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고 판단되는 시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시장에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을 지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15%에서 17%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 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요. 그리고 제닛 얼렌 의장도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매파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세인트 루이스나 아니면은 다른 지방 필라델피아 이런 연방준비 은행 총재들은 매파인데요. 비둘기파인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나 고용 창출에 우선을 두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매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비둘기파인 제닛 앨런과 흔히 말하는 부의장인 윌리엄 더들리 부의장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9월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12월로 생각을 했었는데 11월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환율이
1108원에서 향후에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1100원 이하일 때는 그 달러 ETF나 아니면 다른 달러 매집을 통해서 꾸준히 달러를 매집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사모으는 거 좋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양상이 진행이 된다면 1100원대를 올해는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향후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들이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1분기가 가장 안 좋고요. 2분기, 3분기를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시점에 아마 10월 달 정도 되겠죠. 이 시점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 인상이 11월도 가능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달러를 계속 그냥 사는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곳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현재 3,112포인트, 0.08% 정도 올라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성강통 준비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무원에서는 성강통 실시 방안을 이미 비준을 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국회에서 흔히 말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강통은 이제 실시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성강통은 흑우통하고 강구통은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향후에 이런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런 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우통 같은 경우는 하루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도 50조 원이고요. 강구통 같은 경우는 2,500억 위안 한도, 41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런 한도가 있었는데 이런 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홍콩 거래소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성강통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강통이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9월 달에 발표한다면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준비를 한 다음 12월에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2월부터 성강통이 시행이 된다면 아마도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투자를 못 하겠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마 9월, 10월, 11월 정도는 아마 큰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강통이 시행되는 시점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실현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주식을 팔게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성강통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성강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선전 증시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홍콩에 대한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이 홍콩이 더 위상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한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콩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홍콩에 대해서 홍콩 증시도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WTI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22달러로 1.77% 정도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달러 약세였습니다. 달러가 어제만 하더라도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이 종가 기준으로 0.8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원유 선물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원유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11시 반에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쿠싱 원유 재고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 원유 재고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과연 갱신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에너지 장관의 흔히 말하는 9월달 산유랑 동결에 대한 부분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서 계속 올랐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8월 3일 저점이 39.19달러 정도의 저점에서 15% 정도 상승했다는 건데, 이게 그 12 거래일 동안 상승을 한 겁니다. 4월, 그 상승률이 좋았던 4월 같은 경우는 22% 정도 상승했는데 19 거래일이었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그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해 그 상승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짧은 그 기간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면은, 그 원유가 40달러 정도에 접근접했을 때는 그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이게 기대감에 대한, 아니면은 그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 정통적인 그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상승한 게 아니고요. 기대감으로서만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만약에 재고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이번 주 내일 발표되는 그 FOMC 회의로 공개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나 다른 부분을 봤을 때 9월 금리 인상이 그 현실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늦어도 11월이 된다고 한다면 유가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파운드화에 대해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3043달러로 그 어제 1.27% 정도 올랐는데요.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 정도 상승했다고 나왔습니다. 6월 달은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갔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냐면, 그 브렉시트 선거 이후에 13% 정도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게 되면 그냥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데요. 0.6% 정도 상승 안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영국 경제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흔히 말하는 영국 파운드화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 꾸준히 머물러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고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국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선전 주식 관련된 많이 포함하고 있는 CSI 500 같은 경우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세영 멘토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요, 오늘 18일 5천억 원, 25일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행 종목은 63일물로 통한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 딜러, 국고금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내일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스크포스의 안건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또 현지 시각으로 18일이 되겠죠.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7월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유로존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개하게 됩니다. 네, 내일의 주요 일정 잠깐 살펴봤는데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일정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경기 선행 지표 이제 지수가 또는 뭐 유럽에서 뭐 7월에 발표되는 7월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좀 발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또 보조 자료로서 좀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이제 두 개의 이제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니까요. 이 점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조비 멘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를 좀 많이 미치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마감이 될 것인지 확인을 본 뒤 그다음에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해외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하지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좀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통계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80선까지 좀 내려와야지 조금 저희가 시원하게 이제 하락이 나와야지 그다음부터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좀 관망하자. 그렇기 때문에 분봉 차트 있잖아요. 분봉 차트. 그래서 1분봉 하나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제 생겨지는 이제 분봉 차트를 통해서 대응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 마감 사과 살펴보면서 또 전략도, 내일장 전략도 챙겨볼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동향을 확인한 이후에 분봉 차트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 또 급락 후의 활성화 기대에 따른 또 저가 매수 해보자라는 전략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조비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